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약류, 특히 각성제라고 불리는 흥분제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식품의약안전청이라는 FDA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 약물에 따라서 위험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5종류로 레벨을 나누어서 분류하고 있는데요. 1, 2, 3, 4, 5 아래로 내려갈수록 비교적 의료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만하고 위험한 부분이 적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올라갈수록 중독성이 강하고 그리고 의료용으로 사용할 어떤 특정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그런 약물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이요. 합성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특히 제약회사에서 만들지 않는 약물들은 보통 순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물들은 순위가 아래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약회사의 로비도 이 순위를 매기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순위로 들어가 있는 가장 위험하고 약물로서 그 중독성이 강한, 그리고 의료용으로 사용될 어떤 특정 필요가 없는 그런 약물들은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LSD, 이 환각제가 되겠습니다. 또 엑스터시, 이 메틸레네 디옥시 메타암페타민 같은 이런 약물이 되겠고요. 헤로인이나 마리화나도 놀랍게도 1등급으로 중독성이 심한 약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코카인, 그리고 우리가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또 대단히 위험한 펜타닐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분류되어 있다고 해서 위험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최근에 대단히 그 펜타닐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3등급에는 케타민 같이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약물들도 들어가고요. 코딘, 우리가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거나 말기 암 환자들의 통증을 줄여주는데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약물들도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놀랍게도 타이레놀 같은 것도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4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우리 불안장애나 공황장애에 많이 쓰는 자낙스 같은 약물이 되겠는데요. 이 자낙스 같은 약물은 다른 중증 중독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관문 약물 효과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진해 거담제, 뭐 이렇게 기침을 막는 그런 약물들이 한 5등급 정도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흥분제라고 불리는 또는 각성제라고 불리는 우리의 몸을 상당히 이렇게 업시키는, 몸에 힘을 주는 그런 종류의 약물들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코카인이 되겠습니다. 이 코카인은 아무 데서나 자라지 않습니다. 남미의 페루, 그러니까 잉카 문명이 발생한 그 지역에서 주로 잘 자라는데요. 이게 기후 조건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만큼 잘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3개월이면 수확할 수 있는데요. 보통 거기서 커피나 다른 작물들을 이렇게 농작을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단위 면적당 같은 노력을 쏟더라도 커피에서 얻을 수 있는 돈과 이 코카인에서 얻을 수 있는 돈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카인을 재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코카인을 이제 불태우거나 이렇게 위에서 비행기로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제초제를 뿌리는 방법을 썼는데 분명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겠죠. 그래서 바람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군인들이 다니면서 아예 제초 작업을 하는, 뿌리까지 없애버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카인은 다른 약물보다 사람들이 되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마약류 중에 합성,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섞어서 만든 것보다 자연산이라는
그런 어떤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부담이 적어 하면서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독성은 대단히 강하지요. 코카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강한 약물들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대단히 위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감기, 그러니까 몸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메스암페타민 같은 경우 필로폰이라고 불리는 이 약물은 몸에서 반감기가 대단히 길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약을 시작하면 하루 종일 또는 며칠씩 이렇게 약의 효과를 경험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코카인은 한 30분에서 3시간 정도 짧게 이렇게 약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보통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조그만 어떤 뭐 목걸이나 이런 데다가 넣어놓고 그것을 조금씩 코에 묻히거나 이렇게 하는 그 행동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코카인의 주요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래 코카인은 남미에서 인디오들이 그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 원주민들을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되게 힘도 좋고 절벽이나 산길도 너무너무 잘 올라다니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졌는데, 보니까 조그만 이파리 같은 걸 계속 씹습니다. 그 이파리를 씹는 것을 보고 이게 뭔가 살펴봤는데, 보통 코카인 이파리를 씹을 때는 음식물을 같이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 지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밥도 안 먹고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코카인이 그 스페인으로 이제 수출이 되면서 그쪽에서 알코올, 특히 이제 와인과 함께 섞어 가지고 마리아니라는 사람이 마리아니 와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시대의 귀족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팔았는데요. 너무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중독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카인은 나중에 코카콜라의 발전, 시작, 이것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마리아니 와인처럼 코카와 그 다음에 술을 섞었던 그렇게 만들었던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주령이 시작되면서 술을 빼고 또 코카인도 그때쯤 중독성이 이제 밝혀지면서 코카인도 빠지면서 카페인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카인은 실제로 혈관을 아주 빠르게 수축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 계속 코카인을 흡입한 사람들은 결국 코가 썩어 없어지고 그 통증 때문에 코카인을 더 하게 되고, 우리가 되게 무서운 사진들 보면 코가 없는 사람, 이런 사진들을 한 번씩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코카인의 사용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카인은 대부분 혈관 주사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혈관 주사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심장 혈관이 갑자기 수축해서 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게 가루를 내서 이렇게 흡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코카인을 먹으면서 코가 썩는데도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 간다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 종류의 중독성을 가진 약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코카인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주사제로 넣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만든 가장 최악의 합성 약물이 바로 스피드볼이라고 불리는 약물인데요. 헤로인과 코카인을 섞어서 주사제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생깁니다. 이 정도 가면요, 거의 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조절이 안 되면서 약을 쓰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메스암페타민이라고 불리는 이 암페타민 계열은 또 다른 종류의 약물입니다. 자, 이것은 코카인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세고 지속도도 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코카인은 특정 지역에서 자연산으로 우리가 추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화학실 실험실 내에서
기구만 갖추어져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이거 만들 때 물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냄새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아무데나 못 만들죠. 그 장소들을 이렇게 좀 그 특수한 장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독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 큰 트레일러에다가 안에다가 이 그 실험실을 만들어 가지고 차가 움직이면서 거기서 만들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동네에 이제 댁에 계시던 할머니들이 그 트레일러가 계속 뺑뺑 도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신고 정신이 투철한 우리 독일 할머니들이 신고하셔서 잡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반감기가 메스암페타민은 되게 깁니다. 하루에서 3일. 근데 되게 그 위험한 게 뭐냐면 환각이 심해져서 제가 예전에 조금 그 전문가 의견을 우리 법원에 냈던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연인과 같이 환각제 특히 히로뽕을 하다가 환각을 경험하고 연인을 공격해서 이 안구를 적출하고 머리털을 벗기고 이런 행동들도 하게 된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약물의 효과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 우리나라에서 메스암페타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짝대기 같은 아주 그 미량을 넣을 수 있는 조그만 그 주사기를 씁니다. 그래서 그 주사기만 봐도 이 약을 하시는 분은 손도 떨리고 이 약을 조금 그 복용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TV나 이런 그 어떤 매체들에서 그런 주사기 짝대기만 봐도 이분들은 대단히 힘들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 처음 한 일주일 사이에 1g을 사서 하루나 3일 동안 쓰던 사람이 이 반감기가 끝나기 전에 계속 재투여하고 왜냐하면 반감기가 딱 시작되면 그 전에 느끼던 느낌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반작용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되게 힘이 있다가 힘이 빠지고 피곤하고 대단히 그 우울한 그런 느낌들이 확 올라오죠. 그래서 또 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세게 해야 되죠. 이렇게 세게 하고 반감기 때문에 이 그 사용량과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단히 짧은 시간 동안에 심한 중독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특징을 메스암페타민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측면에서 주사약을 사용하게 되면 주사 놓을 데가 없어요. 한번 놓은 그 정맥에는 그 정맥의 이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무너진 데에다가 다시 주사제를 넣으면 그게 그냥 부풀어 오르고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맥에 그 주사 놓을 때를 계속 찾아야 되는데 이 찾을 수가 없는 정도로 많은 주사와 이런 그 괴사, 그 정맥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제 되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통 그 약물 주사로 사형을 시키는 그런 주가 있는데요. 특히 이 주사제를 많이 사용했던 약물 중독자의 경우는 주사 놓을 때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주사 놓을 때를 찾느라고 너무너무 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외화벌이를 위해서 이 메스암페타민이나 아편제들을 상당히 열심히 이렇게 만든 그런 기록들과 증언들이 있는데요. 이후에 외국에 파견된 그런 어떤 외교관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판로를 만들어 놨던 것들이 많은 국가에서 막히게 되면서 이게 내수용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 그 메스암페타민 같은 것들을 이 국가 내에서 그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빈도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많은 이 사람들이 그런 메스암페타민의 경험들을 해본 그런 일이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카인 같은 경우는 아주 가는 이 분말 같은 그 정말 정제된 그 백색 그 가루가 되겠는데요. 이 메스암페타민 같은 경우는 아이스 같이 아주 그래서 보면은 크리스탈 같은 아이스 정제가 되겠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빙두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해 본 그런 약물이 되어 간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메틸레네 디옥시 메타암페타민이라는 흥분제는 합성 마약으로서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합성 마약은 실제로 랩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약물이 되겠습니다. 이 합성을 했는데 이거는 세로토닌도 나오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요. 이 세로토닌의 특성상 사람들과 관계하고 사랑하는 느낌을 가지고 행복한 느낌을 주는 그런 약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엑스터시라는 약물인데요. 미국에서 레이브 파티나 이런 그 장소에서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이 엑스터시 같은 경우는 사실 탈수 증상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상당히 심각한 약물 중에 야바라고 불리는 이 동남아 특히 태국이나 버마에서 만들어진 이 약물들이 사실은 알약같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보통 봤을 때 건강제, 건강보조제 같이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심각한 마약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로폰을 썼고 거기다가 카페인도 썼고 이래서 강도는 조금 낮춘 것 같지만 이 그 약의 효과는 되게 독특하면서 뗄 수 없는 그런 약물을 만들어서 야바라고 이름 붙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남아에 여행을 가면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약물이 되어 있는 것이죠. 태국에서는 노동자들이 트럭 운전을 하거나 이럴 때 잠오거나 이럴 때 그냥 우리가 그 인삼 정제를 먹듯이 그렇게 먹는 그런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의식 없이 먹게 되는 것들을 먹었을 때 약물을 섭취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이 흥분제 중에 최악이 바로 플라카라는 약물입니다. 이 플라카는 이 알파 PVP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약물인데요. 이 플라카는 카시라고 불리는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재배되는 풀, 어떤 그 고카잎처럼 그런 풀잎을 씹어 먹으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합성 약물로 미국에 많이 이렇게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특별히 흥분제도 되지만 환각이 너무 심해서 LSD보다 환각이 심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카를 사용한 사람들은 몸의 경직을 경험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체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옷을 다 벗고 막 뛰어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몸에 경직이 있으니까 꼭 좀비같이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다니고 옷을 벗고 몸이 경직되는데 환각을 경험하고 또 이 플라카 같은 경우는 펜타닐과는 다르게 대단히 활동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는 상태를 보여줘서 이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가장 최악의 어떻게 보면은 흥분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연인들끼리 플라카를 심하게 한 다음에 서로 얼굴을 물어 뜯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바로 그 약물이 되겠습니다. 점차 이전 약물에서 심하고 강하고 섞여 있는 그런 어떤 약의 효과들을 찾아가는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아편제를 조금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이 아편제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약물입니다. 원래 양귀비꽃에서 추출되는데요. 양귀비꽃이 냄새는 없지만 꽃이 이렇게 이따만하게 큽니다. 색깔도 아주 화려하죠. 그러니까 벌레가 와서 양귀비꽃을 갉아먹기 시작하는데 갉아먹다가 툭툭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떨어지는가 봤더니 이제 이 성분, 특히 상처가 난 데서 나오는 그 진액들이 사실은 이렇게 진통 완화제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편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약물들이 이 진통 완화를 시키고 또 벌레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벌레가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또 살아서 도망가니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이 통증 완화를 위해서 사용되어 온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6,000년 정도에서부터 벌써 튀르키예
이 지방에서는 사용된 기록들이 있고 이집트나 이런 데서도 계속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편제는요, 효과가 대단히 컸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호모가 이 다친 군인들이 이 아편을 사용했다 하는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 아편제의 사용을 금지하게 되는 거죠. 모든 약물 성분, 환각을 경험하는 약물 성분을 막게 되고 그것을 활용하거나 사용한 사람들을 이제 처벌하게 되는데요. 십자군 원정을 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계속 사용되던 것을 이제 십자군 원정하면서 이 서구 세계가 이 약물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아편제들을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활용하는데요. 아편팅크 같은 그런 시럽, 그러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집에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을 때 이 약물 성분을 아이들에게 먹이면 하루 종일 자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애들이 죽어 있고 그 당시에는 여러 병으로 원래 애들이 많이 사망하고 그랬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아이들을 죽게 만든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이 아편제는 요즘은 헤로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펜타닐과 같은 합성시킨 아편 효과를 내는 마약이 되겠습니다. 보통 에이즈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몰핀이나 이 코딘, 옥시코딘 같은 약물들을 이 몸에 주입하게 되는데 이런 약물들을 사용하다가 점차 더 강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헤로인을 쓰고 그리고 펜타닐을 쓰고 하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보통 9/11 콜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면 호흡이 멎어 있는 10대, 20대들을 봅니다. 그러면 주변을 보고 아마 펜타닐을 의도치 않게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날칸이라고 하는 날록손이라고 불리는 약물인데요. 요거는 펜타닐 때문에 호흡까지 이렇게 먹게 된 상태를 빠르게 이렇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펜타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펜타닐과 다른 것들을 섞어 가지고 이 트랭크라고 불리는 자일리진이라는 약물과 펜타닐이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이 자일리진 같은 약물은 말이나 하마나 코끼리나 이런 동물들을 마취시키는 약물인데요. 이 약물과 이게 섞이다 보니까 실제로 효과도 펜타닐 자체로는 효과가 몇 시간 가지 않는데 이 헤로인만큼 효과가 길고 그 다음에 강하고 싸고 이런 약물들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걸 섞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종류의 섞인 약물들을 사용한 경우에는 급사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편제와 다양한 약물들을 섞어 가지고 합성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 요즘에 새롭게 보여지는 트렌드인데요. 이 트렌드들 때문에 갑자기 사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증가하고 있다 하는 측면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약물들 중에 우리 흥분제와 아편제 계열들을 살펴보았습니다.